영하 20도? 괜찮겠지? 미국 중부 겨울은 원래 추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폭설 예보도 없었고 마을 주민들이 오늘 길 나서기 위험하다며 만류했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기사가 사라졌다고요? 버스가 멈춘 지 30분째인데 구조대가 왜 안 오지? 기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우리 정말 괜찮은 걸까? 그때까지도 전 믿었습니다. 곧 구조대가 올 거라고, 누군가 우릴 구해줄 거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단 한 사람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미국인도 구조대원도 아니었어요. 눈보라 속에서도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고 차가운 손으로 응급처치를 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지휘하던 남자, 한국에서 온 간호사이자 특수부대 출신. 그가 없었다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생생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미주리주 산간 오지 마을의 교육 환경을 취재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몰아치는 찬바람에 마을 주민들은 오늘은 길 나서기 위험할 것 같다 며 만류했지만 다음 취재 일정이 잡혀 있어 서둘러 버스에 올랐어요. 창가에 앉아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를 주시했습니다. 오전부터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특별히 눈이 내릴 것 같진 않았어요. 기상예보에서도 폭설 경보는 없었죠. 버스에는 열댓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어요. 앞자리에는 두꺼운 털 스웨터를 입은 은발의 노부부가 앉아 있었고 그 뒤로는 등산복 차림의 젊은 여성이 하이킹을 다녀온다며 지친 듯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창가 쪽에 앉은 분홍색 패딩을 입은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파고들어 잠들어 있었고 그 뒷자리에서는 두툼한 작업복 차림의 중년 부부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날씨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네요. 앞자리의 노부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발할 때만 해도 흐린 날씨였을 뿐인데 버스가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바람이 점점 거세지더니 이제는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산길이 가팔라질수록 엔진 소리는 더욱 커졌고 창문을 때리는 눈발도 점점 거세져서 이제는 하얀 커튼이 쳐진 것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룸미러로 보이는 기사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울창했던 침엽수림도 이제는 희미한 그림자로만 보일 뿐이었어요. 이러다 길이 막히는 거 아닐까요? 산길인데 위험하지 않을까 승객들 사이에서 불안한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버스가 크게 흔들렸어요. 순간 승객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고 잠들어 있던 아이도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사님은 당황한 듯 브레이크를 밟았고 버스는 도로 한가운데서 멈춰섰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잠시만요. 기사님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여러 번 시동을 걸어보았지만 엔진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계기판의 불빛만 깜 뿐이었죠. 히터가 멈추자 차가운 기운이 순식간에 버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상태를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기사님은 두꺼운 점퍼를 챙겨 입고 버스에서 내렸어요.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모두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죠. 5분, 10분, 15분. 기사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창문에는 성에가 끼기 시작했고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온도계의 바늘은 영하로 떨어지고 있었고 앞자리의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듯 손을 맞잡았어요. 등산복을 입은 여성은 무릎을 끌어안은 채 불안한 듯 발을 떨었고 작업복 차림의 부부는 서로의 어깨를 감싸며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도해보았지만 이미 통화는커녕 데이터 신호도 잡히지 않았어요. 산속 깊숙한 곳에 고립된 우리를 기다리는 건 점점 더 거세지는 눈보라와 한기뿐이었습니다. 버스 안의 온도는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승객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옷가지를 꺼내 몸을 감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한낮의 폭설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곧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을 만남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도 기사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점점 더 두꺼운 눈이 쌓이고 있었고 기온은 계속해서 떨어졌죠. 버스 내부는 서서히 냉동고처럼 차가워졌어요. 앞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고 하이킹을 다녀온 여성은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기사님이 안 돌아오는데. 기온이 이렇게 떨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어. 승객들 사이에서 불안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노인은 추위에 몸을 웅크리며 떨기 시작했고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순간 버스 뒤편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단정한 외투에 군대에서 쓰는 방한 장갑을 낀 젊은 한국인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승객으로만 보였던 청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청년은 배낭을 열기 전 먼저 버스 안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했어요. 누가 가장 위험한 상태인지, 온도는 어느 정도로 떨어졌는지, 응급처치가 필요한 승객은 몇 명인지까지 순식간에 파악했습니다. 마치 오랜 훈련으로 체득된 움직임 같았어요. 큰 배낭에서는 놀랍게도 완벽한 준비물들이 나왔습니다. 20개가 넘는 핫팩, 두꺼운 방수천, 전문가용 응급처치 도구까지. 응급처치 키트 안에는 부목, 압박붕대, 체온계, 혈압계까지 체계적으로 구비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조용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우선 노약자들과 아이들을 가운데로 모아주세요.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젊은 분들은 바깥쪽에서 바람을 막아주시면 좋겠어요. 서로 어깨를 맞대고 앉으시면 체온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지시에 따라 승객들이 자리를 옮기는 동안 청년은 신속하게 행동했어요. 먼저 저체온 증상이 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맥박과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전문적인 손길로 할머니의 손과 발을 문질러 혈액순환을 돕고 주요 혈관 부위에 핫팩을 전략적으로 부착했죠. 체온이 34도까지 떨어졌네요. 이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청년은 재빨리 응급처치 키트에서 담요를 꺼내 할머니를 감쌌어요. 목과 겨드랑이, 서해부에 핫팩을 붙이면 체온이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발목 부상자에게는 더욱 놀라운 의료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부목을 대기 전 먼저 발목의 부종과 통증 부위를 세심하게 확인했어요. 삐었을 때는 RIC 처치법이 중요합니다. Rest, Ice, Compression, Elevation의 약자예요. 지금은 얼음이 없으니 눈을 활용하면 되겠네요. 방수천으로 창문을 막는 작업은 마치 과학 실험 같았습니다. 청년은 버스 내부의 기류를 파악하고 찬 공기가 유입되는 지점을 정확히 찾아냈어요. 군대에서 영하 40도의 한파 속에서 천막을 치며 배운 경험이 도움이 되네요. 이렇게 하면 내부 온도를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어요. 어린이는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서 더 취약합니다. 엄마 품에 꼭 안겨있대 손발을 계속 움직여주세요. 가능하면 재미있는 이야기로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청년은 15분마다 모든 승객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체온, 맥박, 호흡을 점검하고 기록하는 모습은 마치 병원의 중환자실을 연상케 했어요. 위급한 상황에서도 의료진으로서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잃지 않았죠. 혹시 의료진이세요? 한 승객이 물었고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군에서도 응급처치 훈련을 받았고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서 전문가다운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의 기온은 여전히 낮았지만 청년의 전문적인 대처 덕분에 더 이상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승객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의지가 되어주었고 공포에 질려있던 얼굴에 이제는 작은 안도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보라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고민이 어려 있었죠.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더 큰 위기가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구조대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님이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마을 진입로가 폭설로 막혀 구조대가 도착하려면 최소 6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6시간? 우리가 6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얼굴에 절망이 가득했지만 청년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더 위험해집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 합니다. 청년의 시선이 버스 내부를 차분히 훑어서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는 할머니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발목 부상자의 통증도 심해지는 듯했죠. 작은 체구의 아이는 이제 추위 때문에 울음소리조차 나지 않았어요. 모두 제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생존을 위한 중요한 수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목소리에는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첫째, 절대 잠들면 안 됩니다. 둘째, 최소한 15분마다 손발을 움직여야 해요. 셋째, 옷이 젖으면 즉시 갈아입어야 합니다. 청년은 더욱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열 도시락으로 남은 물을 데워 승객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었어요.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한국 군대에서는 영하 40도의 극한 상황에서도 생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청년은 방수천으로 창문 틈새를 더욱 꼼꼼히 막으며 설명했어요. 특수부대 훈련 중에는 이보다 더 혹독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72시간을 버텨야 했죠. 그때 배운 경험이 지금 도움이 되는군요. 응급처치 키트에서는 체온계를 꺼내 주기적으로 승객들의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정상 체온은 36.5도지만 지금은 35도만 넘겨도 다행입니다.
34도 이하로 떨어지면 심각한 저체온증이 올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해요. 간호사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는 체온 변화를 15분 단위로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위험해지자 청년은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맥박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해요. 청년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할머니를 감쌌고 남은 핫팩을 전략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주요 혈관이 지나가는 목, 겨드랑이, 서해부의 온기를 집중시켜야 합니다. 발목 부상자를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했어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15분마다 발목을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군의관에게 배운 방법인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승객들은 청년의 전문성에 더욱 신뢰를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청년의 행동을 휴대폰에 몰래 담기도 했어요.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서 오셨다니 자랑스럽네요. 한국 의료진의 수준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청년은 승객들을 더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서로 체온을 나누게 했습니다. 체온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특히 더 취약하니 어른들 사이에서 보호해주세요. 이건 한국 군대에서 배운 생존 수칙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많이 받나요? 한 승객이 물었어요. 청년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군대에서도 병원에서도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죠. 6시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체계적인 대처와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안정감은 모두에게 버틸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어요. 극한의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전문성과 인간미는 마치 한국인의 정신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내부의 냉기를 막기 위한 청년의 행동은 더욱 체계적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오는 걸 최대한 줄이면 온도가 떨어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이건 특수부대에서 극지생존 훈련 때 배운 방법입니다. 청년은 비닐과 담요로 창문 틈새를 막으며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대의 겨울 훈련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영하 40도의 극한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웁니다. 백령도에서 일주일간 극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배운 기술이 지금 큰 도움이 되네요. 창문 틈새를 막는 방법도 과학적이었어요. 추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먼저 위쪽 틈새를 막고 그 다음 아래쪽을 막아야 해요. 이렇게 하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 순환하게 됩니다. 한국 군대에서는 이런 물리 법칙까지 고려한 생존술을 가르치죠. 모든 승객들을 가운데로 모이게 한 것도 놀라웠습니다. 서로 몸을 밀착하면 체온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바깥쪽에는 체력이 있는 분들이, 안쪽에는 노약자분들이 계시는 게 좋습니다. 마치 펭귄들이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과 비슷하죠. 저체온증 환자 관리는 더욱 전문적이었어요. 체온이 떨어지면 3단계로 나눠 대처해야 합니다. 첫째, 더 이상의 체온 저하를 막는 것. 둘째, 순환을 돕는 것. 셋째, 천천히 체온을 올리는 것이죠. 이건 한국의 응급구조 표준 매뉴얼입니다. 청년은 핫팩을 손과 발에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대동맥이 지나가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따뜻하게 해야 해요. 목의 경동맥, 겨드랑이의 애과동맥, 서해부의 대퇴동맥이 주요 지점입니다. 한국의 의대생들도 이걸 기본으로 배우죠. 발열 도시락은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했어요. 이 발열제로 임시 난방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빈 물통 바닥에 발열제를 깔고 위에 약간의 물을 부어 반응을 지속시키면 돼요. 이렇게 하면 최소 2시간은 열이 유지됩니다.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 때 자주 써먹던 방법이죠. 체온 유지를 위한 운동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천천히 구부렸다 폈다 하세요. 큰 근육을 갑자기 움직이면 오히려 체온이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것도 특수부대의 혹한기 생존 수칙 중 하나입니다. 청년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행동은 단순한 응급처치를 넘어섰어요. 주기적으로 체온을 체크하고 상태가 나쁜 승객들을 집중 관리하는 모습은 마치 이동식, 응급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모두 이렇게 군대도 다녀오나요? 한 승객이 물었죠. 네, 우리나라는 의료와 군사 훈련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죠.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의 전문성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응급처치 키트의 모든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고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역시 한국의 의료 기술은 대단하네요. 군사 훈련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요? 승객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청년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교육을 기본으로 받으니까요. 우리는 청년의 모습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헌신적인 봉사정신까지. 이런 인재를 키워내는 나라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구조대가 늦어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버스 안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사님이 사라진 곳을 찾아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죠. 청년은 결단을 내리기 전 버스 안의 상황을 한 번 더 점검했어요. 저체온증 환자의 상태는 겨우 안정을 찾았고 발목 부상자도 통증이 조금 잦아든 상태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 청년은 완벽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작은 배낭에 응급처치 키트와 남은 핫팩을 챙기고 방한복과 장갑을 꼼꼼히 착용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장비 점검이 생명이죠. 특수부대에서는 영하 40도의 혹한기 훈련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청년의 움직임은 마치 특수부대원 같았어요. 폭설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나침반을 확인하고 특수 제작된 손전등도 챙겼습니다. 한국 군대에서는 시야가 제로인 상황에서도 목표물을 찾아내는 훈련을 받았어요. 이런 눈보라는 견딜만합니다. 수색을 시작하기 전 청년은 지형을 분석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지형을 고려하면 기사님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정해져요. 특수부대에서는 이런 환경 분석이 기본입니다. 눈보라가 불 때는 보통 지형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려 하죠. 나는 청년과 함께 버스를 나섰어요. 순간 매서운 칼바람이 얼굴을 핥혔습니다. 영하 20도를 훌쩍 넘는 추위 속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죠. 하지만 청년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청년은 특수 제작된 접이식 삽을 꺼내 눈을 치우면서 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을 찾으려면 눈을 체계적으로 치워야 해요. 바람의 방향을 고려해 대각선으로 눈을 치우면 작업 효율이 30% 이상 올라가죠. 여기 발자국이 있습니다. 청년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빛을 발했어요. 발자국의 깊이가 10cm 정도이고 보폭이 평소보다 넓은 걸 보니 서두르신 게 분명합니다. 특수부대에서는 발자국만 보고도 대상의 상태와 이동 시점을 유추하는 훈련을 받죠. 눈을 치우는 동안에도 청년은 주변 환경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기온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바람 소리로 보아 기압도 급격히 변하는 중입니다. 이건 한국 군대에서 배운 생존 기술인데 자연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발자국의 끝에서 우리는 버려진 손전등을 발견했습니다. 청년은 즉시 상황을 분석했어요. 눈이 쌓인 정도로 보아 1시간 반 정도 전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대로 더 가면 우리도 위험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게 최선입니다. 청년은 배낭에서 특수 제작된 반사판과 군용 손전등을 꺼냈어요. 이건 한국 특수부대 표준 장비입니다. LED 집광 방식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3km 밖까지 신호를 보낼 수 있죠. 반사각을 45도로 맞추면 눈보라 속에서도 빛이 산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버스로 돌아왔어요. 청년은 돌아오는 길에도 군사 훈련에서 배운 기술들을 총동원했습니다. 지형 지물을 외우고 바람의 방향을 체크하면서 이동해야 해요.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이런 기술로 적진 깊숙이 침투했다가 돌아오는 훈련도 받습니다. 버스에 도착하자마자 청년은 다시 전문적인 상태 점검을 시작했어요. 영하의 날씨에서는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응급 의료 시스템은 이런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 완벽하죠. 밖에서의 수색은 실패했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청년의 뛰어난 능력이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한국의 특수부대 출신다운 전문성과 리더십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죠. 우리는 청년의 모습을 보며 한국의 군사력과 교육 수준이 얼마나 뛰어난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 차량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청년은 즉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우선 노약자부터 구조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청년은 마지막까지도 전문가다운 판단력을 보여주었어요. 저체온증 환자와 발목 부상자를 최우선 순위로 배정하고 체온이 많이 떨어진 승객들의 순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응급 의료 시스템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의 우선순위 판단이 가장 중요하죠. 구조대원들이 버스에 도착했을 때 청년은 놀라운 브리핑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현재 저체온증 환자 1명, 심각한 발목 부상 1명, 경도 저체온증 3명이 있습니다. 체온 변화와 상태를 15분 단위로 기록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대원들은 청년의 전문적인 대처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이렇게 체계적인 응급처치는 처음 봤습니다. 군의관이신가요? 청년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했고 특수부대 출신일 뿐입니다. 청년의 마지막 헌신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모든 승객이 안전하게 구조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고 심지어 구조대원들의 작업도 도왔어요. 한국 특수부대에서는 임무 완수 전까지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체온증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청년의 전문성이 빛났어요. 환자를 수평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는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건 한국의 응급 구조 표준 절차입니다. 발목 부상자를 옮길 때는 더욱 세심했죠.
부목의 각도를 유지한 채로 조심스럽게 움직여주세요. 한국 군대에서 배운 기술인데 부상자 이송 시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 승객이 구조되고 나서야 청년은 자신의 배낭을 챙겼습니다. 구조대원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극한 상황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대처하실 수 있었나요? 청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훈련을 기본으로 받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니까요. 구조대 대장은 청년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큰 인명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한국의 의료진과 군인들이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네요. 청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끝까지 헌신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구나 하는 깊은 감동이 가슴을 적셨습니다. 청년은 구조대의 찬사를 뒤로하고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깊은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날의 기적은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고 세상은 모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을 키워냈는지, 그들의 헌신과 전문성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그것은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한파 속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뛰어난 의료진과 군대에서 배운 생존 기술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숨은 영웅들과 세계 곳곳에서 빛을 발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또 한국의 의료진과 군사훈련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